2015년 드라마 앵그리맘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이후 다수의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학창시절 잔인하게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수 씨의 학폭을 둘러싼 진실 공방전, 그 실체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우 지수 씨는 데뷔 초부터 박보검 씨, 서강준 씨와 함께 93년생 훈남 트로이카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갑작스럽게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워낙에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배우였거든요. 또래 배우 중에서도 가장 연기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20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땐 이번 학폭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굉장히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였어요. 네, 지수 씨의 학폭 의혹은 처음에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걸까요? 네, 정말 2021년 3월이요. 연예계에 정말 학폭 논란이 폭탄처럼 터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지수 씨도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일이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중학교 시절에 일진으로 군림을 하면서 폭행, 언어폭력, 그리고 물품 갈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다른 동창생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면서도 지수 씨 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정도가 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주장들을 보면은 중학교 당시입니다. 중학생일 때 동급생들의 따귀를 때리는 듯 구타를 했고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끼리 싸우게 했고 싸우지 않으면은 구타를 한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는 단어가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넘어서 이거는 폭력배, 양아치 수준이었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정말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빨리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수 씨 학폭 논란 이틀 만에 본인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부 학폭 논란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살펴보면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게다가 시점 자체가 좀 문제가 됐던 게 학폭 의혹이 제기될 시점에 드라마의 또 주인공으로 또 출연 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작품은 주인공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 씨는 당시 K본부의 달이 뜨는 강이라는 드라마의 사극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온달 역이 어떤 극 중 캐릭터였냐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비폭력주의자로 살다가 평강이를 위해서 장군이 된다.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요. 예. 하필이면 왜 비폭력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이런 폭로들을 보고 드라마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어렵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수 씨요, 이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드라마에서 당장 하차하라라는 이 아주 화난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방송 6회 만에 이 지수 씨의 중도 하차를 공식화하고요.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중단을 하면서 논란은 아주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인공이 빠지면 드라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이 뜨는 강이 20부작이거든요. 근데 방송이 나간 거는 6부까지였는데 촬영은 80% 이상 마친 상태였어요. 나머지가 전부 다 지수 씨 얼굴로 촬영을 마쳤다는 거죠. 여기서 제작사가 결국 이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지수 씨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나인우 씨를 캐스팅해서 다시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이 더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 드라마는 아예 방송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제작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가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한 회가 아니고 무려 6회차를 모두 재촬영을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작품의 제작비가요, 무려 200억 원 규모였어요. 사전 제작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 회당 제작비가 10억 원 정도인데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물리적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 제작사가 지수 씨 소속사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작사와 이 소속사 간의 소송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영 중인 드라마 하차를 끝으로 지수 씨가 활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를 고소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일단 최초 폭로자 그리고 피해를 주장한 댓글을 단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 지난 1월 결과가 나왔어요. 셋 다 명예훼손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수 씨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거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보세요. 제작사가 소속사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소송을 냈죠. 그러면 소속사는 어떻게 되냐? 지수 네가 책임져라라고 구상권을 또 청구를 합니다. 이때 지수 씨 입장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예훼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책임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되거든요. 이거를 노리고서는 이렇게까지 고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논란 이후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중 앞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진 게 있을까요? 이 매니지먼트사 이 분들에게 좀 지수 씨 향후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지수 씨를 영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 30억 규모의 이 손배소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지수 씨의 일단 연기 미래에는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휩싸인 스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자라고 거론된 쪽 모두 연예인이어서 더 큰 충격을 던져준 분들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학폭 논란에 휩싸인 마지막 스타, 걸그룹 아이들의 전 멤버 수진 씨입니다. 성격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무대 밑에서는 성격이 안 좋진 않아요, 제가. 한 익명의 글을 통해 수면 위로 수진 씨의 학폭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아역 출신 배우 서신혜 씨 역시 수진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학폭 논란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이 학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2021년 2월이거든요. 당시 글을 보면은 자신의 친동생이 과거 수진에게 왕따와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면서 꽤 구체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첫 번째 폭로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동창생들이 나서서 이 추가 폭로를 이어가는데요. 수진이 학생일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고 다수의 동창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추가 증언들이 나온 건데요. 일단 2월 19일에 학폭 의혹이 처음 불거졌고요. 한 달 뒤인 3월 19일만 하더라도 소속사에서 이 최초 작성자를 포함해서 악플러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폭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수진 씨도 팬 커뮤니티에 글을 써요. 학폭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폈거든요. 근데 수진 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학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탈퇴는 왜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수진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폭로글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그 현직 배우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누가요? 누구예요? 네, 바로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던 배우 서신혜 씨입니다. 이 동창생의 주장에 따르면요, 서신혜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학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교생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관심을 받으니까 수진 씨와 그 수진 씨의 무리들이 좀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창들의 추가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어요. 수진 씨 무리가 이 서신혜 씨 책상에 담배를 넣은 다음에 제 담배 피잖아 라고 담배를 핀다라는 이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졸업식 때 왜 부모님들이 편지를 써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훔쳐가서 서신혜 씨가 그 부모님 편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괴롭힘이 이어졌었다라는 이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서신혜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었던 거고 서신혜 씨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의외로요, 수진 씨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의 배우와는 학창 시절 대화도 일절 해본 적이 없다. 책상에 담배를 넣거나 졸업식 편지를 훔친 일은 모두 제가 한 게 아니다. 학폭 가해 의혹을 아주 전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입장문 말미에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서신혜 씨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아주 초강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 초강수가 결국 독이 됐어요. 일주일 후에 수진 씨의 요청에 대해서 서신혜 씨가 답을 했는데 수진이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굣길,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에서 2년 동안 꾸준히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많은 이런 학폭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폭로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연예인, 비유명인, 그리고 익명 뒤에 있죠. 그래서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데 이번엔 서신혜 씨가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력한 증언을 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결국 수진 씨 논란이 된 지 6개월 그리고 데뷔한 지 3년 만인 2021년 8월에 소속사에서 전격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아이들에서도 탈퇴하게 됩니다.